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최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15번까지 촬영을 하고 마이크가 장렬하게 전사를 했죠. 마이크 배터리 갈아 끼웠고요. 다시 촬영을 이어서 20번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드네요. 20번 볼게요. 20번 보시면 이제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더하기 45x 더하기 3 으로 주어져 있고요. gx는 지금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어쩌고 저쩌고 적분식이에요. 자, 그랬을 때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a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 지금 gx가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로 지금 이루어져 있죠. 당연히 극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gx를 미분할 거예요. 자, 미분하는데 여기 식이 조금 너저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리를 좀 한 다음에 미분을 해보도록 합시다. 온전히 인테그랄 안에 t에 대한 식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적분하기가 좋은 건, 미분하기가 좋은 건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배를 먼저 하신 다음에 이 fx 같은 경우에는 t에 대해선 상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인테그랄 밖으로 내보내겠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결과적으로 gx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gx는 fx가 인테그랄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fx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 dt 전개를 한 거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4제곱에 ft를 곱하기 때문에 ft의 5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미분에 대한 변수는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g'x는 이제 곱미분 하셔야 되겠죠. 앞에 거 미분하시게 되면 f'x,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그대로 하니까 fx에다가 뒤에 거 미분하시면은 fx의 4제곱이에요. 얘가 결과적으로 fx의 5제곱이네요. 그치? 그런데 뒤에 거 미분하시게 되면은 온전히 t에 대한 연속함수가 인테그랄 안에 피적분함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t 대신에 x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fx의 5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럼 지워지는 구조가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지워지죠. 지워지면서 결과적으로 gx는 f'x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4제곱 dt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f'x는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f'x는 미분을 하게 되면 3x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45 내친 김에 인수분해까지 할까요? 인수분해는 여기서 합시다. 자, 3으로 잡아 빼면은 자, 괄호 안에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5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암산 가능하겠지.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5. 그리고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4제곱 d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0되게 하는 x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육안으로만 보게 되면은 3이랑 5 두 개가 보여. 하지만 g'을 0을 만든다고 하여서 그 지점에서 무조건 극값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점 전후로 해서 g'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3이나 5를 전후로 하여서 부호 변화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는 얘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아이를 잠깐만 볼게요. 왜 하필이면 ft의 4제곱인가? 자, 어떤 함수를요 4제곱했어. 짝수 거듭 제곱했기 때문에 t에 누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내가 얘를 왜 강조하냐 하면은요. 지금 내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어쨌든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기 때문에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요 부분만 제가 따로 hx로 치환을 해볼게요. 그럼 요 hx라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인데 내가 만약에 얘를 미분한다라고 해보게 되면은 t자리에 x가 들어가게 되면서 fx의 4제곱이 되고요.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h'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것으로 미루어 보건데 hx는 증가함수일 거예요. 증가함수기 때문에 x축을 몇 번 끊을까? 한 번 끊을 거라고요. 근데 그 한 번이 누굴까? x 이퀄 얼마에서? 보나마나 x에 a를 집어넣으면 0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a가 될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다시 얘기해서 이 부분은요. 어쨌거나 이 t자리를 x가 메꾸면서 x에 대한 함수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결과적으로 인수를 하나만 가질 거야. x-a. 뒤에 뭔가 구차하게 qx가 있겠지. 그지? 하지만 얘는 절대로 0을 만들 수 없는 아이야. x에 누굴 들어가든지 간에. 아유, 숨차라. 됐죠? 자, 그래서 x-a 곱하기 qx인데
QX는 0을 못 만드는 i니까 결과적으로 얘에 의해서 그 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a에 3이 들어가게 되면은 x-3의 제곱이 되면서 x 이퀄 3에서는 그 값을 못 가집니다. 또는 a에 5를 집어넣게 되면은 x-5의 제곱이 되면서 그 값을 못 가져요. 따라서 a에 누구랑 누가 들어갔을 때 3과 5가 들어갔을 때 딱 하나의 값에서만 그 값을 갖게 되겠죠. 따라서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 더하기 5를 하셔가지고 8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전에 찍으니까 말이 상당히 꼬이네.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저희는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번 보시면 자, fx가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 함수고요. 가족권을 보니까 x n승 마이너스 64 곱하기 fx는 0. 자, 이 아이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 각각이 중근이라고 되어 있네. 여기 조금 힌트가 있다. 왜냐하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처럼 보이지만 각각이 중근이라는 얘기는 같은 것도 다르게 세면 총 4개의 근이 있다는 뜻인데, 자, 그런데 요 xn승 마이너스 64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곱근 공부하실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 실근을 잠깐만 따져볼까? 만약에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로 구분을 하면은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진다는 거 아실 거예요. n이 짝수일 때는 x의 n승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64가 지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실근을 2개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n이 홀수일 경우에는 이런 증가함수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64가 지나가게 되면 근을 하나만 가져요. 근데 만약에 얘가 근을 하나 가지게 되면은 얘가 근을 3개를 커버해야 되는데 지금 fx 같은 경우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얘가 반드시 몇 개의 근을 가져야 돼요? 2개의 실근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n이 무슨 수여야 된다? 짝수여야 된다라는 힌트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됐죠? 다시 얘기해서 가족권으로 미루어 보건대 n은 반드시 짝수여야 하고 그때 요 근은요 대칭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알파와 알파로 둘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각각이 중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fx도 아마 마이너스 알파랑 알파를 근으로 가지게 될 거야. 따라서 fx의 형태를 알았다. x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알파 요런 형태로 생겼을 거예요. 최고차 한계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가족권 됐고, 나조건 보시면은요 fx의 최소값이 음의 정수라고 되어 있어. 음수도 아니고 음의 무슨 수라고 되어 있니? 정수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한 번만 해석을 해봅시다. 최소값이라는 건 x에 누구를 넣었을 때? 0을 넣었을 때예요. 근데 x에 0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정수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마이너스 없애게 되면은 누군가 제곱했을 때 정수가 되어야 해요. 그치? 따라서 알파는 어떤 형태면 되니? 루트 p꼴이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p는 자연수라고 할게요. 됐니? 그러면 알파 제곱을 하게 되면은 어쨌거나 p 형태가 나올 테니까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랬을 때 얘는 결과적으로 뭘 구하는 거냐면은 가능한 n 값의 합을 구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n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쨌거나 요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의 출처는 x의 n승 마이너스 64는 0. 을 풀었을 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알파에 해당하는 루트 p를 대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루트 p의 n승이 결과적으로 64가 돼야 되고요. 양변 제곱하시게 되면은 p의 n승은 64의 제곱인데 64가 2의 6승이니까 2의 12승이 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p의 정체는요 12의 n분의 12승이 되는데 중요한 점은 요 12가 아니라 2의 n분의 12승이 되는데 이 아이가 무슨 수여야 되는 거야? 자연수여야 되는 거야. 그럼 n분의 12가 당연히 딱딱 떨어지는 자연수꼴이거나 0이어야 하는데 어차피 n분의 12가 0이 될 리는 없으니까 0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됐죠? 참고로 n은 무슨 수야? 짝수예요. 자, 그러면은 n에 들어갈 수 있는 거 2 들어갈 수 있죠. 4 들어갈 수 있죠. 6 들어갈 수 있죠. 8이나 10은 못 들어갑니다. 8분의 10이나 10분의 12는 2를 미수로 했을 때 절대로 p가 자연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그지? 마지막에 12가 가능하겠네. 이 아이들을 다 더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얼마니? 6, 12, 24가 정답이네요. 따라서 n의 값의 합은 24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두 문제 마무리 지었고요. 넘어가서 마지막 2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2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시면요. 자, 공통문항 마지막 문항이죠. 자, fx가 3차 함수고요. fx는 0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라고 되어 있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 3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의 실근은 뭐 3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2개란 얘기는 어느 한쪽이 중근이란 얘기고 이걸 함수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요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을 끊는 점이 2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대충 한쪽이 접하니까 뭐 이런 모양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그린 거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를 그린 것이고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라면은 뭐 이렇게 뒤집힐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접해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 됐죠? 이 네 가지 경우 생각할 수가 있고. 됐지? 자, 가조건에서 끝났고요. 자, 나조건 보니까 요 fx-fx는 0. 자, 요거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라고 되어 있네. 자, 편의상 요 x 절편들을 제가 알파,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알파, 베타. 알파, 베타라고 두게 되면은 결국 나조건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기 때문에 요 방정식의 근은 요만큼이 알파가 되거나 요만큼이 베타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치? 따라서 x-fx가 알파가 되거나 또는 x-fx가 베타가 되시면 돼요. 그럼 얘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fx는 x-알파 또는 fx는 x-베타 를 의미하는 게 되겠죠. 이미 fx의 그래프는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x-알파랑 x-베타의 그래프를 덧대어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은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교점이 3개 아니면 2개 아니면 1개일 수밖에 없어요. 실근이 없는 경우는 없거든, 3차 방정식에서. 자, 그러면 지금 얘랑 얘의 교점의 개수를 합해가지고 3개가 되려면은 1개, 2개 아니면 2개, 1개 이런 식으로 나오셔야 돼요. 자, 그런데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는요. 아무리 그려보셔도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게끔 그리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나, 둘, 여기 만나겠죠. 셋, 하나, 둘 만나겠죠. 어떻게 그려도 힘드실 거예요. 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접하게 그린다 하더라도 접하는 게 안 되겠죠. 여기 알파가 극값이니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절대로 세 점에서 만나게 그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것들은 이미 제외가 된다는 뜻이지. 그럼 나는 음수인 것들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적합한가? 이 아이가 적합해요. 어떤 식으로 그려지면 되는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하나, 둘, 3개의 점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럼 얘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 안 되는가? 지금 이렇게 접할 때는요. 교점이 3개가 나오게끔 그릴 수 있어요. 요렇게 그리고요. 뭐 요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참고로 요 아이들은 알파, 0과 베타, 0을 지나기 때문에 지금 절편들을 지나게끔 그림을 그린 거예요. 됐지? 3개를 지나게끔 그릴 수가 있는데 얘는 왜 안 되느냐? 이 조건 때문에 안 돼요. 자, F1이 4여야 되고요. F'1은 1이어야 하고 F'0은 1보다 커야 됩니다. 자, 우선은 X가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지금 요 아이들이 다 기울기가 1이잖아. 그지? 따라서 이런 데 접선 기울기 1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없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X가 1이 돼버리면은 F1은 4란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건 지우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채택해서 요거 한 번만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왼쪽이 접하게 되고요. 요렇게 떨어지는 요런 모양입니다. 여기가 지금 알파고요. 요렇게 베타가 되겠습니다. 알파, 0을 지나면서 요렇게 접하게 되면은 2개의 교점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베타, 0을 지나면서 기울기 1인 직선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교점이 하나, 둘, 3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이제 F1은 4고 F'1은 1이니까 가능한 X좌표가 1인 점을 제가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여기가 제일 유력해 보여요. 여기가. 그치? 왜냐면 요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얘 자체가 접선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아니면 이런 곳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곳. 그죠?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 요 구간 내에서 기울기 1인 직선이 있을 거란 말이야. 접선이. 근데 여기가 x가 1이 되면 왜 안 되느냐?
요 전에가 이제 x값이 0인 지점이 있겠죠. 그치? 그런데 f'0은 1보다 크기 때문에 f'1보다 더 커야 돼. 기울기가 가파라야 돼. 근데 얘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완만해지죠. 따라서 여기는 탈락. 여기가 가능해요. 이해되니? 그럼 얘보다 약간 앞으로 오게 되면은 기울기가 가파라지기 때문에 이 조건도 만족하잖아. 됐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다시 얘기해서 요 지점의 x좌표가 1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어쨌거나 요 기울기가 1이면서 지금 요 y좌표가 4기 때문에 그쵸? f1이 4니까 여기도 얼마가 될까? 길이가 4가 될 거예요. 그럼 1에서 4만큼 뒤로 가기 때문에 알파는 마이너스 3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fx는 최고차 한계수 a인데 a가 음수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알파를 뚫고 지나가고 x 이퀄 1에서 접하기 때문에 자, x-1의 제곱에 x-알파인데 알파가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지금 덧대어져 있는 이 직선의 식이 y는 x-알파인데 알파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 내가 공통인수로 묶으면은요. x 플러스 3으로 묶을 수 있어. 그럼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인데 자, 이 식의 모양을 잘 보세요. 지금 마이너스 3에서 둥글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마이너스 3이라는 인수를 분명히 갖고 있을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마이너스 3을 여기 플러스 1일까? 마이너스 1이죠? 자,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3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4죠. 그럼 얘는 16a 더하기 1. 얘가 결국 0이 돼야 돼. 이해되셨어요? 여기가 지금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x에 마삼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됐니? 따라서 a가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a가 마이너스 16분의 1이야. 따라서 fx식을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6분의 1에 x-1의 제곱에 x 플러스 3에다가 더하기 x 플러스 3이었던 거야. 자, 문제는 f0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계산만 해봅시다. 자, f0은 여기 0 집어넣고 0 집어넣게 되면은 1 곱하기 3이니까 3이 되나요? 얘는 마이너스 16분의 3에다가 여기 0 집어넣게 되면은 3이죠. 16분의 48 더하게 되면 16분의 45가 되겠네요. 자, 요거 분모 분자 더하게 되면 정답은 6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공통문항 마무리 짓고요. 선택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